예, 반갑습니다, 동지들. 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설명하게 된 LGU 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지부장 제휴군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먼저 23년 임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매니저 같은 경우에 기본급 258만 5천 원, 식대 13만 원에서 통상급이 271만 5천 원이었고요. 비통상 고정수당으로 25만 원의 멀티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보존수당이 있으신 분들은 플러스 해가지고 받고 계시고요. 비통상 수당으로는 주간에 32.5포인트 마일리지 이상 1마일리당 12,500원을 받고 계셨고, AS 같은 경우에는 출동비 포함해서 0.8마일리지, 그리고 미방문 같은 경우에는 0.2마일리지를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시간의 수당이 이제 비통상 수당에 들어가고요. 뭐 총액으로 보면 고정급이 296만 5천 원,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당들이 붙습니다. 다음으로 내근직군 보시면 이제 스케줄러, 장비, 그리고 서포터즈 임금이 동일한데요.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252만 5천 원, 식대 13만 원, 통상급 그렇게 해서 265만 5천 원입니다. 비통상 고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12만 5천 원의 직무수당을 받고 계시고요. 보존수당이 있으신 분들은 보존수당을 플러스해서 받고 계십니다. 비통상 수당으로는 시간의 수당이 있고요. 총액으로는 고정급 278만 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통상 수당, 그리고 비통상 고정 수당을 합쳐서 받고 계셨습니다. 다음으로는 24년 임금협약 교섭 진행 결과를 보실 건데요. 이것은 이제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를 한꺼번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책단 1, 2차 회의를 거쳐서 그 임금을 만들게 되는데요. 주요 논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고정급 중심의 임금 상승, 그리고 24년 경제 전망치에 맞춰서 경제 성장률 2.1%, 물가상승률 2.6%에서 한국은행 기준으로 4.7% 이상을 좀 따보자,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공공운수 노동조합 공동요구 임금 인상 상승률도 4.7%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죠. 대기업 평균 임금과의 격차를 좀 해소해보자. 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단 논의 결과는 물론 이제 기본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기본급 28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10.49% 인상안을 이제 결정하게 되었고요. 교섭단은 최초로 임금 요구안을 28만 5천 원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상견례가 있었고요. 자회사 임금교섭 2차에서는 노동조합 임금안을 2차에 제출을 했습니다. 협력사 자회사 이렇게 한 번씩 나눠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쭉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한 5월달 중순 정도인가요? 갑자기 자회사에서 인방 1시간 업무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는 이 업무 시간 가지고 정의를 내려본 적이 없고, 이거를 동일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협에 보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환경이나 거리 이런 것들이 업무 시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통일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해서 인사권이다, 경영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1시간을 밀어붙이고 있었죠. 그래서 교섭단이 0.1마일리지당 6분의 최소 시간을 좀 보장해라, 이런 방향으로 이제 임금안을 추가로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협력사는 3차가 되는데요. 3차에서 사측도 LG 플러스 비상경영 체제임 강조하면서 유선 사업 부만 보면 2% 성장으로 크게 수익률 없다. 그리고 통신요금 OECD에서 최저 수준이다. 이러면서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차주에 사측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임금교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갔더니 사측이 타 노동조합이 성과연동형 기본급을 제안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사실상 우리는 고정급 중심으로 하고 민주노총 방향성과 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단칼에 잘랐고요.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금 협약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업무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0.1마일리지당 6분의 업무 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회사 임금교섭 4차인데요. 이게 좀 첫 번째 회사 아닙니다. 물가가 그 인상률로 봤을 때는 한 7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다. 이게 이제 회사 측의 주장이었고, 거기에 이제 1만 원 더 써서 사측은 기본급을 8만 원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뭐 현역사도 똑같은 데서 똑같이 이제 협의를 했으니 똑같이 8만 원 인상을 제시하게 됐고요. 5차 교섭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이 그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들을 하나로 좀 묶어서요. 기본급을 28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0.1마일리지당 6분의 업무 시간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시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넣고 5시에는 1시간짜리 넣는 비상식적인 운영을 하는 그 자회사실이나 아니면 그 협력업체들이 있어서 예전에 있었던 이제 16시까지 더하는 이런 안을 내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HB 임금이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24년에 TF를 만들어서 그 임금 협약에 적용을 시켜보자라는 의미로 4번까지 이렇게 임금안을 내게 됐습니다.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가 없기 때문에 HB를 제외하고 똑같은 임금안을 제시했고요. 자회사가 이제 사고치고 왜 협력사한테 이제 임금안 영향 미치게 하냐, 좀 불만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모델링해서 샘플링하고 모델링해서 업무 압박을 하는 협력사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 협력사도 똑같이 이 문구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똑같이 그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수정안은 이제 받아보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자회사 협력사에서 8만 원에서 1만 원 올려서 9만 원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차 보시면 이외의 안들을 모두 다 거부하고 9만 원 인상을 다 한다. 뭐 회사에는 재원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부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은 더 이상 회사가 의지가 없다고 보고 결렬사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더 남아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재원을 없다라는 입장은 똑같았었고, 나머지 두 가지 안에 대해서도 경영권과 인사권 얘기를 계속하면서 교섭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뭐 단협에서 다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경영권이고 인사권이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결국은 결렬 선언을 하면서 쟁의조정 수순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9일 날 1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이 있었고요. 뭐 2차 거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제 쟁의조정을 하면서 뭐 최대한 쟁의가 일어나지 않게 합의를 보게끔 하는 수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정업계 수준 고려해가지고 교섭해봐라. 뭐 그러면서 그 교섭안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노위에서 이제 업무 배정에 대한 사항은 임금협약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장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합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노사가 좀 대화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 봐라라고 하고 2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해 보겠다. 그러면은 3차까지 시간을 주면 그 안에 좀 교섭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면서 이제 교섭을 3차까지 가기로 합니다. 저희는 이제 2차를 나오면서 판단했었던 것은 이거는 그냥 회사가 시간을 끄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준비를 해놨었던 것들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국회 및 언론 통한 전방위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9일 날 국회 토론회를 했고요. 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회에서 여기와 그리고 LGU 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저희죠. 이 두 군데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설문조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연구 조사해서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 결과가 완전히 나왔었던 건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한 중간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언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나 매일노동뉴스 등의 언론에 노출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회사 쪽이 좀 열리고 어쨌든 좀 태도가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바로 뭐 9월 그 다음 주죠. 9월 27일서부터 대표 교섭을 하자 뭐 이렇게 회사랑 대화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 교섭에서는 많은 부분이 좀 쟁점이 줄여 나가는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사측이 기본급 갑자기 9만 원에서 12만 5천 원을 제시를 했고 업무 배정 관련해서도 문구화를 해보겠다. 하지만 경영권과 인사권이다. 그러니까 한정적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한테 사측 의견 가지고 쟁의 여부 논의해보겠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요구했었던 것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들과 논의 거쳐서 쟁의 갈 것인지 아니면 잠정합의 수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락드리겠다. 이러고 이제 시간이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3차 쟁의 조정을 9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이 일정을 10월 15일까지, 운영이 일정 때문에 조정 중지 결정을 그 상황에서 안 받고 운영이 하고 나서 만약에 운영위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쟁의 가자. 그러면 10월 15일 날 다시 중노위에서 조정 받아서 결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쟁의권 획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대표 교섭을 이제 하면서 중간 합의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9월 30일 날, 그 3차를 끝내고 나서 좀 많이 다듬어졌어요. 그러면서 기본급은 여전히 12만 5천 원 인상안을 냈고, 그리고 업무 배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문구를 꽤 오랜 시간 이제 노사가, 계속 싸우면서 좀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현안 이슈 해결을 위한 회의록이 됐고요. 첫 번째로 노사는 조합원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반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는 지역적 특성, 업무 환경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업무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에 공지한 표준 업무 시간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거나 업무 시간 배정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CS실은 타스크 할당 시간을 확인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업무 시간 조정 및 타스크 할당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문구는 이 정도까지밖에 남길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인사권을 침해당한다, 경영권을 침해당한다라는 것을 문구로 보여주는 것이라서 상당히 힘들다. 하지만 뭐 약속은 하겠다. 문제가 있으면 노경이 먼저 나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해서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약속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협력사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받았고요.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나고 있는 데는 없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 합의해서 그 업무 시간 조정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 10월 7일 날 열린 24-05차 운영위에서 향후 방향성을 운영위원님들과 지회장님들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회사가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12만 5천 원을 13만 원까지 올리면 그 회의록 문구까지 같이 해서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61명 재석 인원 중에서 41명이 통과에 손을 들어주시면서 통과가 되게 됐고요. 여기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HB 지회장님도 이제 한번 설명을 따로 해달라고 하셔서 넣게 됐습니다. HB 관련해서는 임금안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의 그 상황과 그리고 모이기가 좀 힘든 상황들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저희가 안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그 사실상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 유지 보수하는 게 주력 사업인데 다 아시다시피 인천에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그 계약이 돼 있었던 것도 뭐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야외로 옮겨달라고 하거나 하면서 사업 자체가 좀 많이 불투명해졌다라고 이제 교섭하면서 얘기가 나오게 됐고요. 원청에서 이제 사업 전망성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고 재검토가 끝나야 임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노사가 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을 이제 양해해 달라 회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사실상 뭐 노동조합도 뭐 회의 결과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금 만들면 임금 오히려 좀 더 불안정하거나 떨어지게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아쉽지만 다음 연도로 임단협대로 넘겨서 같이 좀 해보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 10월 8일 운영의 결과에 따른 사측이 입장을 전달해 왔어요. 뭐 운영이 결과를 금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운영이 요구사항에 맞춰서 기본급을 13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했고요. 업무 배정 관련 회의록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문구로 회의록에 담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24년 10월 10일 날 잠정 합의, 그리고 총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10월 18일 날 조인식을 진행하기로 회사와 일정을 잡았습니다. 간추려서 이제 그러면 이번 임협 어떤 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임협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협 결과 보시면 현안 이슈 해결을 위한 회의록을 하나 남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임금은 13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급은 284만 5천 원이 되었고요. 뭐 비통상 고정수당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액을 보면 고정급 뭐 드디어 이제 외근직 같은 경우에 홈매니저 직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고정급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만 9만 5천 원의 고정급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비통상 수당, 비통상 고정수당 등등이 이제 붙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근 직군인데요. 내근 직군도 300만 원까지 갔으면 참 좋을 뻔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기본급 식대해서 통상급이 278만 5천 원이 됐고, 비통상 고정수당 12만 5천 원 직무수당 해서 291만 원이 이제 고정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플러스 되는 금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24년 임금 협약에 대한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무리한 업무 배정에 맞서서 임금 협약 교섭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으로 업무 조정에 대한 사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LG U+의 비상경영 체제 아래서 공공운수 노동조합의 목표 인상률인 4.7%를 넘어서 LG U+ 원청의 인상률과 같은 5%의 인상률을 무쟁의로 달성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좋게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향후 과제도 남는 것 같아요. 상대가 있는 싸움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노사 모두가 가져갈 수 없는 상태인 거는 조합원님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24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25년에 더욱 강구하게 요구하고 투쟁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업무 관련된 모든 부분이 인사권이다, 경영권이다라는 회사의 논리는 노동조합과 상생하겠다는 회사 태도로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태도가 수많은 현안을 만들어냈다고 노동조합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25년 임단협 투쟁을 통해서 회사의 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은 끝났고요. 총회 그러니까 투표죠. 일정 공유하면 이번 총회는 연간 총회 횟수를 저희가 다 썼어요. 그래서 온라인 투표로 총회를 가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투표 기간이 있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